안녕하세요. 오드리 학사입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그에 관련된 의약품 등을 공부하다 보면 참 많은 분들께 전해드리고픈 내용들이 쏠쏠 눈에 띕니다. 오늘 전해드릴 것도 바로 그래서 가져왔는데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의 심장내과 조성우 교수님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정기 간행물에 기고한 것으로 심근경색의 정의부터 원인, 증상, 치료까지 어렵지 않은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따로 풀어 알려드릴 필요도 없이 그대로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질병에 관한 것이니만큼 전문의의 정확한 의견을 전달해 드리는 것이 가장 좋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겨울이 되면 특히 주의할 질병들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심근경색인데요.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가 커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기 쉽고 이 경우 혈압이 상승합니다. 이때 혈전이 혈관을 막아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심장의 세포가 죽어서 심근경색이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은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기도 해요. 때문에 조기 증상을 알고 증상 발생 시 최대한 빨리 대처해야 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증, 혈전, 혈관 수축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심근이 괴사되는 질환을 심근경색이라고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의 초기 사망률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치료법의 획기적인 발전에도 여전히 환자 25명 중 1명은 퇴원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특히 돌연사와 심부전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요.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원인으로는 흡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가족력 등이 있고요. 이런 위험 요인이 없더라도 심근경색이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흡연은 젊은 성인에서 심근경색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고지혈증도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혈압과 당뇨병은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등의 혈관 질환이 생기고 뒤늦게 고혈압과 당뇨병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식습관의 서구화로 비만 환자가 늘고 특히 30, 40대 비만 환자에서 다른 원인 없이 심근경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 중 심장병, 뇌졸중 등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근경색은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에 더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입니다.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증상은 앞가슴에 나타나는 쥐어짜는 듯한 가슴 통증입니다. 콕콕 쑤시거나 찌르는 듯한 통증이 아니라 무거운 것이 꽉 누르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시의 가슴의 통증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심한 통증이라 흔히 표현하기도 합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아픈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수분간 통증이 지속하면 심근경색일 가능성이 커요. 특히 가슴 통증이 30분 이상 없어지지 않는다면 신속하게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증상으로는 가슴 또는 상복부가 체한 것처럼 답답하거나 무겁게 느껴지면서 갑자기 숨을 쉬기 힘들어지는 호흡곤란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호흡곤란과 함께 가슴 통증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가슴 통증을 동반하지 않고 구역, 구토 증상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소화불량 또는 위산 역류 등으로 오해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가슴 통증과 함께 어깨, 목, 팔로 퍼지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심근경색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 부위가 답답하고 왼쪽 팔이 아프다며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찾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 진료과를 잘못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치료 시간을 넘기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가슴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나면서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청색증이 생긴다면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니까 신속하게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심근경색증이 발생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119 안전신고센터로 전화해 즉시 가까운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발병 6시간 이내에 병원에 가야 심장의 손상을 줄일 수 있고 12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심근을 성공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응급실에서 심전도 및 혈액 검사를 통해 심근경색이 확인되면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을 실시해 혈전과 동맥경화증으로 막힌 관상동맥을 확인한 다음 관상동맥 중재술, 풍선 확장술 및 스텐트 삽입술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하고, 관상동맥 중재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상동맥 내에 발생한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데, 이는 발병 6시간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고 늦어도 12시간 이내에는 투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하면 90분 이내에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는 시설과 의료 인력이 갖춰져 있는 종합병원으로 구급차를 타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관상동맥 중재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항혈소판제, 베타차단제, 지질저하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등의 꾸준한 약물요법을 평생 지속해야 하고 위험인자를 찾아 반드시 교정해야 합니다.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이 있겠죠. 또한 적절한 운동 및 체중 조절이 필요하고요. 외래에서 추가적인 심장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증상 변화가 있거나 시술 부위에 재협착이 있는 경우 또는 시술 병변의 위치에 따라 추적 관상동맥 조영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서구화된 식생활과 노인 인구 증가로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심근경색은 평소의 관심과 빠른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오드리 학사였습니다.